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의 생일을 잊어버렸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할머니가 손자의 생일 날짜를 잊어버리면은 약간 다시 생각합니다. 그만큼 남성과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ADHD 자체의 증상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여자 아이들은 ADHD가 있는 것들도 대개는 숨깁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inattentive type, 그러니까 데이드리밍만 하고 공상을 하지만 바깥으로는 그렇게 하이퍼액티브하거나 디스트랙션 있는 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미스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좋은 거냐? 문제는 ADHD가 있는 사람들 중에 60% 정도, 70%에서 불안하고 우울한 증세가 있는데 이것까지 전부 다 숨기다가 결국은 이제 어른이 돼서는 나타나게 되는 수가 많지요. 그래서 그 ADHD가 국민학교나 이럴 아동기에서는 어떤 때는 4대1 또는 2대1로 그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남자아이들은 훨씬 많고 여자아이는 훨씬 적은 거로 나옵니다. 그러나 벌써 청소년기만 돼도 이제 어느 정도는 여자아이들이 더 이상 그걸 숨길 수가 없으니까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때 많이 우울해지니까요. 1.5대1 그러다가 대학교만 가면 벌써 어른이 되니까 21살, 뭐 20살 되면은 1대1로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이 그때는 ADHD 증상만이 아니라 다른 그 코모비드 심텀 때문에 같이 동반된 증상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술이나 약에 많이 인볼브 되는 사람들도 있고 강박 증세라든가 심한 불안증이라든가 심한 그 공황 증세 같은 것으로 고생을 이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HD는 그때 미스가 되는 수도 많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른들 ADHD 중에서 특히 여성들이 어떻게 그 발견이 됐고 어떻게 그런 증상을 보이나 몇 가지를 제가 그 실례를 들어봤습니다. 여자분들 중에서 나한테 ADHD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끄럽고 남들이 알까 봐 숨겼던 분들은 이기에 치료를 받으시고 그 불안이나 우울한 곳으로부터 해방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타임즈에서 본 릴리 앨런이라는 영국인 송라이터면서 이제 싱어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 영국에서 이제 그 뉴욕으로 와가지고 공연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그 이제 ADHD 증상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영국에서는요. 그 의사한테 처방을 받으려면 7년이 걸린답니다. 물론 그 나라가 많이 그 소셜 웰페어가 잘 돼 있고 그 메디컬 시스템이 잘 돼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오래 기다리는 거죠. ADHD는 생명학에 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그것 때문에 생에서 큰 희망과 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를 타임즈에다가 이렇게 적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경과 이런 것을 갖다 거기다 실으면서 와, 미국에 오니까 이게 진단도 빠르게 되고 내가 그래서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됐다. 자기가 그 ADHD 증상 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 타임 컨셉트,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만일 자기가 재밌는 소셜 미디어 같은 걸 하나 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하루가 다 간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오고 또 그 다음에 오고 그걸 보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일을 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내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내한테 맞게 시간에 끌려가지 않고 그래서 그 타임 매니지먼트가 좋아졌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바일스라는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체조 선수 있죠, 짐내스트. 이 시몬 바일스는 어린 시절부터 리탈리를 썼다 그래요. 그 리탈리는 ADHD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이죠. 숄트 액팅이고 비교적 부작용도 별로 없고 이제 이러다가 중학교 되면은 대개 저는 이제 컨설터로 바꾸는데 아주 마일드하고 좋은 ADHD 치료약인데 이것을 씀으로써 자기는 여태까지 별 문제가 없었고
트레이닝 받는 데서도 항상 포커스를 할 수 있었으니까 좋아가지고 이 시몬 바일스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1, 동메달 2개고요. 세계 어디 가서나 아주 그 좋은 결과를 나타냈던 거지요. 그래가지고 2022년에 그 바이든이 대통령일 때는 그 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이라고 굉장히 높은 그 메달까지 받았었습니까? 그래서 ADHD가 있을 때 이렇게 치료를 빨리 받음으로써 어린 시절부터 혁혁하게 자기 인생을 갖다 성공시킨 그런 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엠마 왓슨이라는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지요. 그리고 이 여자는 해리포터 영화에서 허미논 그랜저라는 그 역으로 쭉 나와가지고 아주 그 많은 사람들, 세계 사람들한테 이제 좋은 인기를 얻고 있는 영국 배우인데요. 자기가 ADHD 그 파운데이션에서 당신이 이 약을 쓰는 것을 퍼블릭하게 알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 잡지에 나왔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서방에서도요. 어떤 때는 그 ADHD가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는 알고 있어도 부모님들이 그 메디케이션 금방 안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그 우리 한국 같은 데서는 특히 더 심하게 이 약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거부 반응들을 부모님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아주 미국으로 이민을 오시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이 집안에 3명이 다 있으면은 그 병을 오래 가지고 있던 경우는 이제 많이 그 동반 되는 병 때문에 우울증이 심해져 가지고 그렇게 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가지고 어떤 경우는요 아주 우울증 때문에 심한 걸 보게 됩니다. 마침 그 집안에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하셔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제 치료를 받게 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진단을 뭐 5살 때, 6살 때 받았는데도 어떻게든지 국민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가가지고 뭐 특별히 봐달라 이래가지고 중학교까지 간 거예요. 그런 상태로. 그런데 그냥 도저히 그 이상은 더 안 되니까 이제 미국으로 오셨던 경우인데 이런 케이스들이 많은 걸 보면은 부모님들께서 영국도 조금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 ADHD 파운데이션에서 엠마 왓슨 보고 당신이 약을 쓰고 있는 것을 공표해도 좋겠습니까? 허락을 받고서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ADHD가 있으면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 딸이나 저나 뭐 머리가 아주 좋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 딸은 엔지니어고 저는 뭐 의사로서 일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그 지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둘 다 약을 쓰고 있죠. 그 ADHD 치료하느라고. 치료를 안 했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간 관념도 별로 없었을 거고 너무나 디스트랙션이 심해가지고 이게 일하는 것에 지장이 좀 있었겠지요. 물론 50이 훨씬 넘어서 저는 발견이 됐지만 그때 치료를 했어도 지금 20-30년 동안 아주 좋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여성의 ADHD는 늦게 발견되는 수가 많고 자기들이 숨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다른 문제가 올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엠마 왓슨은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옥스퍼드 유니버시티에서 학위를 받았답니다. 영문학으로. 그리고 이분은요 그 UN에서 Goodwill Ambassador 좋은 그 일을 하는 하나의 대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별로 많이 들어본 이름이 아닌데 솔랭 노울스라는 이분이 이제 가수면서 배우고요. 그 유명한 비욘세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처음에는 ADHD 진단을 받았는데 내가 그럴 리가 하고 믿질 않았대요. 그러다가 2번째 다시 진단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하도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친척들이 가서 정신과 의사한테 2번째로 다시 데리고 갔었나 봅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자기가 너무 말도 많고 잊어버리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거를 이제 드디어 자기가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너무 그 불안하고 초조한 증상이 많았는데
자기가 그 리털린 같은 약을 쓰면서 그런 불안 초조가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가 에너지가 많았고 너무나 말에 실수가 많았었는지 약을 쓰기 전에. 그래서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이 여자가 마약을 쓰고 있구나, 마약에 취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 잘 안 나오면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본인은 그게 문제라는 걸 몰랐다는 거니까 참 그게 재미있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그거 없어 그러고 이제 부인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 그걸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치료를 받으면서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된다라는 걸 이제 알았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 또 한 분의 유명한 여성은 바비라는 그 인형을 소재로 해서 왜 영화가 나왔었죠. 그 바비 무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감독한 사람이 그레타 거위기라는 여자 감독입니다.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이제 그다음에 자기가 어린 시절에는 아주 규칙도 잘 지키고 또 에너지가 많고 그래서 얼마나 에너지가 많은지 그 어머니가 얘는 이것저것 자꾸 시켜가지고 기운이 다 빠져야 집에 들어와서 겨우 잠을 잘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셨다고 이제 본인이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는 모든 것에 열성이 많았고 흥미가 굉장히 많았고 상상력도 풍부했는데 그리고 감정이 많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배우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자기 자신이 일생 동안 너무나 그때까지는 우울했고 너무 불안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하다가 어른이 되어서 드디어 ADHD 치료를 받음으로써 이제 더 이상 내가 그쪽에 너무 그렇게 고민을 안 하게 돼서 이제는 이제 이게 감독으로서도 굉장히 이름을 날리게 되고 된 거죠. 그레타 거위기라는 사람입니다. 또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비지 필립스라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분의 풀네임은 엘리자베스 진 필립스인데 이 비지 너무 애가 부산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 어렸을 때 가만히 있질 않고 기어다니는 것도 사방 기어다니고 그래서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비지 부지런하고 바쁜 애 비지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별명이 지금도 어른이 돼서도 있어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자기를 비지 필립스는 라스트 네임이고요. 이렇게 말을 할 정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명한 배우고 이분이 나왔던 프로그램이 제가 그 TV를 잘 안 봐서 잘 모르는데 TV에서 ER 그러니까 이머전시 룸이죠. ER이라던가 도슨스 크릭 이런 것에 출연했던 유명한 배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저의 우울증, 저의 불안, 저의 열등감은 정말 오랜 생활 동안 저를 너무 괴롭혔어요. 이제 다시 옳게 진단이 되고 치료를 받을 때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자 오래 저를 괴롭히던 우울, 불안, 열등 의식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ADHD 자체가 보다는 이제 그에 따라오는 우울증, 불안,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술까지 마시고 약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많은 남성들 중에서는. 그렇게 보면은요, 그거 치료하다 보면 ADHD가 있는 걸 자체는 모르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심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정신질환이 있을 때 이것은요, 그 정신에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해지면은 제일 먼저 몸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자고 아니면 잠을 너무 많이 자고 식욕이 떨어지거나 식욕이 올라가거나 잠을 못 자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니면은 몸이 아프고 아니면 피곤하고 이게 전신의 병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정신과 의사는 우리는 정신병이라고 하지 말고 전신병, 몸 전체의 병이라고 부르자라고 농담을 하시기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몸이 먼저 오니까 가서 나는 잠이 안 와요, 나는 허리가 아파요 라고만 얘기를 의사한테 하시니까 의사들은 그쪽 것만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다른 정신적인 것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정신과에 한번 가보세요 그랬다고 항상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이제 선생님한테 문제아로 찢기기 시작하지요. 7살 때라든지 6살 때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리 이 사람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를 주어도 이 12살이 돼서 그 조작적 사고, 오퍼레이셔널 띵킹을 하기 전까지는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왜 나를 자꾸 잘못했다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바볼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ADHD 있는 사람들이 머리는 똑똑하고 아주 스마트한데도 아까 그 그레타 걸윅이나 지금 말씀드렸던 그 릴리 앨런 같은 사람들이 좋은 예인데요. 불안하고 우울하다가 이게 자기의 그 도파민이 이제 리타리를 씀으로써 보충이 되면은 전두엽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두엽이 하는 일이 뭡니까? 포커스 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플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그런 거를 못했으니까 문제였던 건데요. ADHD는 한국에 가서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요 아이들이 시험 칠 때 엄마 가서 받아오는 약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카운슬러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여러분들 정신과에 대해서 옳게 알고 두뇌에 대해서 옳게 알고 아이가 이런 병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는 그냥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그러다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면은 모든 문제를 본인이 가지고 숨기면서 살아오느라 정말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자 배우들처럼 어떤 점에서는 미리 치료해서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늦게라도 치료를 받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